장외 주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선입니다. 오늘도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용주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용주 소장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제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이 있지만 불교의 가장 큰 별이 진 또 하루였고 오랜만에 주식이 반등한 또 하루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주식 사건들이 교차하면서 또 하루는 이렇게 또 시작되고 장외 주식을 공부하는 속에서 또 다른 부자가 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여러 가지 소식 통해서 여러분도 투자도 하실 거고 인생도 살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 투자의 가치를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슈 하나하나 저희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 소식 좀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초개인화 AI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바로 라이너인데요. 내년에 유니콘 기업으로서 성장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그 낌새가 남다른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을 거점으로 해서 내년에 유니콘 기업 성장을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가장 핫한 초개인화 AI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이 라이너가 내년에 유니콘 기업 성장을 목표로 부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거점을 미국 지사로 두었다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앞으로 눈여겨볼 기업으로서 행보 계속해서 추적해보면 좋겠고요. 두나무 실적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018억인데 전년 대비해서는 좀 줄어든 수치죠. 네, 그래서 한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3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은 넘었습니다. 네. 전분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 줄었지만 지속적으로 이 두나무가 운영하고 있는 업비트, 특히 비트코인의 대장주인 비트코인 시장의 대장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두나무의 현재적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두나무와 맞물려서 빗썸 주식 또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3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도 전년 대비 40% 감소했지만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나무가 전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1,000억 원대는 유지를 하면서 지키고 있는 구간이네요. 추가적으로 요즘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시장이 또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은 지켜보겠습니다. 바이오 기업 설립 후에는 상장까지 평균 12.6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자, 5에서 10년이 최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래서 3년간 바이오 기업이 거의 한 44개 기업들이 상장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주식 입성 시기를 봤을 때 평균 12년이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단 기간에 상장한 기업은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고 2년 7개월 만에 상장이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길게는 한컴 라이프케어로서 49년 7개월 만에 상장된 기업도 있다. 그만큼 이 바이오 기업은 단기성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좋습니다. 참 이제 장외 주식 관점을 볼 때는 더 긴 여유, 더 호흡으로 보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고요. 컬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 기업 가치 하락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 가치가 좀 나와줘야 예전에 상장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흑자가 시급한 부분인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3분기 매출액을 보면 5,288억 원 정도 올렸습니다. 다만 매출 영업 손실 또한 1,185억입니다. 다만 전년에 비해서 적자 폭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연간 흑자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기업 가치의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리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서 하루빨리 흑자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하루빨리 그때가 오면은 컬리가 앞으로 또 IPO 속도라든지 그때가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으니까요. 기업 가치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LS 머트리얼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S 머트리얼즈가 내일부터 공모청약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상장일, 예정된 상장일은 다음 달이 됩니다. 2030년 매출은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마지막 기업 공개 대여주로 꼽히죠. 예. 우리가 앞서 상장한 에코프로 멀티리얼즈가 현재 13만 7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예. 있고 에코프로 관련주에서 그래도 공매도가 없는 종목이 가장 깨끗하다고 개인들이 생각하면서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로 이어지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가 13만 원대로 돌파했고 LS 머티리얼즈도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관련사를 하고 있어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달 초 상장한 앞서 말한 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의 상장에 상당히 많은 공모주에 관심이 있는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달 상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공모주에 참여할 개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LS 머티리얼즈라든가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의 관심 또한 높을 텐데요. 시장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왜냐하면 올해 마지막 대여이기 때문에 지속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하지만 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건 파도 사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같은 불똥이 튈까봐 염려하고 있는 분위기도 계속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스펙합병 비상장사들은 몸값이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나 봅니다. 네, 그렇죠. PI가 대표적으로 자기 몸값을 20% 가게 낮춰서 스펙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파도 사태는 여러 가지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펙 상장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어서 잘된 케이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즘 개인들이 스펙 상장된 종목에 대한 투자를 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펙 상장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이오 쪽에 있어서는 좀 다시 한번 투자 열기가 좀 살아난 분위기 많이 느끼실 겁니다. 바이오 공모주 투자 심리도 꿈틀거려서일까요? 내년에 IPO 러시가 온다라고 하니 좀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대기하고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하스라든가 PNS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올해 바이오 주식들이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오 공모주 투자 심지가 살아난 내년 초에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바이오 투자된 기업들이 보통 상장을 해서 10년 가까이 기다려 왔기 때문에 이제는 앞서 말한 대로 이런 종목들이 내년 초에 퓨처메디스라든가 엑셀라이프틱스라든가 하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현재 심사를 청구한 상태고 이런 것들이 완료되는 시점 한 45일 기점으로 봤을 때 내년 1월 달, 내년 1분기에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공모주 시장에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모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바이오단에서 앞으로 내년도 좀 크게 지도 그려봐도 좋겠다 생각 듭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면요. 자, CJ 올리브영 성장한 게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영업이익을 5,557억 원으로 예상한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CJ가 갖고 있는 자회사들의 폭발적인 성장률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 CJ 올리브영의 고성장, 실적이 고성장으로 가고 있고 CJ 푸드밀은 해 확장을 바탕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CJ 주식은 늘 관심 대상으로서 볼 필요가 있고 특히 CJ 올리브영의 성장에 한계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CJ 올리브영이 상장된다면 상장되어 있는 CJ 주가는 반드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맞물려서
두 개를 보고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CJ 올리브영의 이런 성장의 한계가 없다라고 함에 따라서 상장 주식이자 뭐 지주사격인 CJ의 움직임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103억인데 와, 전년 동기 대비 52%나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상승은 오래전부터 예견되고 예.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순이익이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3분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2%인 103억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상장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약진이 이미 좀 나오고 있네요. 내년도는 어떤 활발한 행보를 보이게 될지 특히 상장 로드맵 관련해서도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 체크로 넘어가서 한 기업 한 기업 현재 구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3분기 순이익이 또 좋았었던 카카오 모빌리티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시장의 선두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 서비스 업체로서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상장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네. 1번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3분기에도 흑자를 달성한 것처럼 4분기 또 내년에는 더 좋은 실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12,000원대에서 정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규제상이라든가 또는 협력관계, 특히 택시 기사와의 협력관계 이런 것들이 개선된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나무와 빗성코리아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의 넘버 1, 2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두나무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빗성코리아가 지금 시장의 확장을 위해서 수수료 제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 기업들이 가상자산이 살아난다면 가장 큰 수혜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두나무의 주식 81,500원 또는 빗성코리아 98,000원 상당히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으면 한 3분의 1 토막 이렇게 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지금 회사의 가치, 특히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이 여러 가지 형태로 확장될 수 있고 또한 비트코인 시장이 조금만 살아난다면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나무와 빗성코리아는 상장을 노리고 있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 빗성코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현재 가치가 액면가 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98,000원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VR 스튜디오가 4,000원대를 내줬습니다. 38,090원이고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서 게임 회사입니다. 이 게임 회사로서 이 회사가 올 말이나 다음 달이겠죠. 내년 초에 특히 콘솔 게임을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개발했던 이 콘솔 게임들이 MS라든가 소니의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또다시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고 또 상장의 로드맵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은 정말 낮게 형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EVR 스튜디오가 가장 투자시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제일 기업으로서 주당 15,000원의 투자를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도 변동없이 39,600원을 보냈고 요즘 신사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프레스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상장 주식의 장기적 투자 관점을 애면하고 단기적 투자 시장인 공모주 시장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이 요즘 소외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야놀자라든가 또는 현대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특히 야놀자가 4만 원대를 굳건히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이 뜻은 언제든지 상장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폭발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응집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야놀자가 갖고 있는 유보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받은 금액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한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반드시 상장으로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야놀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K뱅크 9,300원. 기본적으로 이 카카오뱅크의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 K뱅크가 과연 내년에는 상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K뱅크는 국내 인터넷 뱅킹 시장의 넘버 2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투자한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상장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린다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42,000원입니다. 3만 원대에서 다시 4만 원대로 회복했는데 이 기업도 10만 원이 넘어갔던 기업입니다. 딱 하나죠. 상장을 보류하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상장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주식 저축 상품으로 투자한다면 이런 기업들, 현대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의 투자에도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컬리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밀리고 있는데 15,300원으로서 시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세 체크 함께 보셨습니다. 확실히 정리를 해보니까 여전히 좀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뭐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쪽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의 시간 더 계속해서 가져보죠. Q&A 시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열어볼게요.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 이 시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또는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취합해서 이 시간 통해서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엔젤 투자자가 어떤 의미인가 궁금해하신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자금이 부족한 벤처 기업이라든가 또는 스타트 기업에 손을 내밀어주는 개인들의 투자를 우리가 엔젤 투자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전문 투자자들이 엔젤 투자자에 등록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투자해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게 바로 엔젤 투자자 클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금력이 있는 개인 투자자다라고 조금 쉽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파악되셨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자, 비상장 주식의 단점으로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 부족을 꼽던데 어떤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우리 상장된 주식들은 경쟁 매매를 통해서 매일 시장이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상장 주식은 상대 매매이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만나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유동성이 있는 주식들은 매도는 있지만 매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는 매수는 있는데 매도가 없는 종목들이 거의 80% 가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반드시 상장을 전제로 한 주식을 편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에 편입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상장 회사에 투자할 때는 상장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여부가 우리 비상장 주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이 요인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호 예수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네요. 일정 기간에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을 되거나 또는 인수합병이라든가 유상증자 등이 있을 때 일정 기간 최대 주주 등이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도를 보호예수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락을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좀 그 물량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사설 사이트 통해서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를 할 때도 수수료라는 게 좀 발생을 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개업자가 중간에 깼다면 수수료가 발생할 것이고요.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차라리 개인 간의 거래에서 사고 사례가 있을 때 차라리 어떻게 보면 투명한 중개업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한 거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중개업체가 들어간다면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이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게 또 판단해서 잘 해야겠죠.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오아시스가 올해도 흑자 폭이 좀 커지는 등 실적이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IPO 추진할 때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되는데요. 당연한 예. 이야기입니다. 오아시스가 그래도 이커머스 시장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흑자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말한 컬리가 이렇게 적자 폭이 큰 이유는 가장 많은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아시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동네마다 이게 생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생협이라는 곳에서 직거래를 유발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미 이 브랜드 가치는 충분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품의 다양성 또는 시장의 확장성이 조금 작기 때문에 상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장의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내년 IPO 시장에 반드시 상장을 추진할 기업이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관 투자자가 많은 곳은 엑시트를 해야 합니다. 엑시트하는 방법이 상장이기 때문에 오아시스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상장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PO 추진의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심 기업이 있다면 어떻게 실적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도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자, 장외 주식 시장에도 뉴스에 따라서 급등락을 오가는 테마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등장을 하는지.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주식 시장은 앞서 있는 우리가 거래소 코스닥이 선행 시장이고 우리가 장외 주식 시장이 후행 시장으로 본다면 앞서 나가는 종목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조화 현상이 상당히 요즘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장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주가 좋으면 비상장 2차전지 관련주가 좋고 바이오면 바이오 주식이 따라가는 것처럼 점점점 이 거래소 코스닥과 이 장외 주식의 동조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급등락 테마는 늘 형성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뉴스에 따라서 주식의 가격이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급등락 테마 관련해서 저희 정리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밖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좋은 장외 주식 종목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이 부분 정리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왜 우리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뉴스나 이슈 등에 굉장히 예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장외 주식 종목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두 눈과 귀를 활짝 열어놓고 있어야 하는지 체크를 해보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좋은 종목을 선물 앞서 말해서 장외 주식의 가장 큰 재료는 상장입니다. 네. 이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할 것인가 또는 이 회사가 거래소에 등록, 이 상장 여부가 이 장외 주식에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재료가 있는가, 그것도 상장의 재료가 있는가, 또 두 번째로 실적이 좋은가, 또는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앞서 말한 대로 상장 여부입니다. 상장 여부가 있는 주식에 투자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매출에 대한 평가겠죠. 매출액 규모가 해당 업종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은 기업들은 상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 평가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앞서 말한 대로 시장 규모 파악, 시장이 최소 규모가 500억대 이하의 시장이면 이 회사의 상장성은 어둡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시장 규모를 파악해야 된다. 이 회사의 제품이 최소의 시장 규모의 파악력을 봤을 때, 이 정도 되는 기업은 상장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물건을 팔았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갖고 있는가, 순이익 평균 한 8에서 10% 정도 이상인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상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소송 여부가 있는 기업들은 상장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너의 도덕성 문제가 요즘 상장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오너의 도덕성 문제가 있던 기업들은 반드시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단기적 투자보다는 중장기적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장외 주식 기업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등록은 공모지 시장에 하시고 이 대형주들, 앞서 말한 현대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은 장기적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장외 주식 선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관점 들어봤으니까요. 꼭
꼭 2번, 3번 다시 보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